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초의 종류와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는 항상 우리 집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잡초고, 잡초의 특징은 잔디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잘 견디기 때문에 잡초입니다. 만약 잔디보다 그 초세가 약하다 그러면은 내버려둬도 다 위축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 위에 여러 가지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클로바도 있고 바랭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기술이 상당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잔디의 종류, 생태를 알아야 될 텐데, 먼저 형태에 따라서 보면은 화분과 잡초, 이거는 화분과, 벽과라는 겁니다. 영어로 그레시위드.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랭이인데요. 이 길쭉하게 생긴 잎 가진 거, 풀처럼 생긴 거. 그래서 화분과 잡초인데 비해서 광엽잡초는 잎이 넓다는 뜻입니다. broad leaved. 오른쪽에 있는 그 클로버 같은 것들, 잎이 큰 것들,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 광엽이죠. 그 다음에 1년생 잡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봄에 싹이 텄다가 가을에 죽는, 또 가을에 싹이 텄다가 봄에 죽는, 이런 것들은 한번 죽이면 그냥 끝입니다.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죽이면 더 이상 안 나는데, 그 밑에 있는 다년생 잡초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위를 죽이더라도 밑에 있는 것에서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 해에도 따라서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은 영구 구제가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년생 잡초는 되게 새로 발화가 되기 때문에 뿌리도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으면은 잘 올라오는 것이 1년생 잡초인데, 다년생 잡초는 워낙 뿌리가 깊어서 완전히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좀 필요하겠죠. 시기별로 보면은 봄에 발화하는 1년생 화분과 잡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봄에 발화하기 때문에 잔디나, 우리나라 한국 잔디가 좀 늦게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발화전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올라오다 죽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봄에도 발화하지만 가을에도 발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화풀류인데, 얘는 원래 1년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다년생. 좀 골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되게 다년생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향부 주기더라도 이제 또 올라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죠. 새포화풀이라고 그러는 애니멀 블루그래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봄에 발화하는 다년생 잡초가 있는데, 얘는 일단 발화돼서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참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발화 전 제초제를 써가지고 발화하다가 바로 주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죠.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발화하는, 이거 되게 하계성인데 썸머 잡초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바랭이, 왼쪽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왕바랭이.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름이 이제 비슷하게 실렸죠. 그러면 잘 아시는 강아지풀, 이런 것들이 늦봄에서 더울 때 생기는 화분과 잡초인데, 얘네들은 한국 잔디랑 동시에 팔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약재를 쓰거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또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발생한, 이번에 다년생 화분과 잡초는 버뮤다그라스라는 미국 남부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잡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잔디로 쓰는 난지형 좋은 잔디인데, 한국 잔디 위에 나타나게 되면은 또 한지형 잔디 위에 나타나게 되면 잡초가 되죠. 런너가 워낙 잘 뻗어나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걸 잘 죽여야 되죠. 봄에 발효하는 1년생, 이번에 광엽잡초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맨 안쪽에 마디풀, 그 다음에 가운데 명아주, 잎이 갸름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맥꽃, 그래서 나팔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봄에 많이 발생한 1년생 잡초인데, 발화전 제초제 뿌리면은 앞에 나온 1년생 화분과 잡초랑 같이 발화가 되다 죽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설사 살아남더라도 잔디는 안 죽이고 화분과는 안 죽이고 광엽만 죽이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사디라든지 반베리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언제든지 잔디밭 위에 있는 광엽 잡초는 쉽게 잡을 수가 있고, 특히 1년생인 경우에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2년생인 경우는 1년생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소리쟁이 같은 2년생 광엽 잡초가 되죠. 저는 가을에 발화해가지고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것들이, 봄에 발화하는 다년생 광엽잡초는 선택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은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잘 안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토끼풀이라든지 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 민들레,
그다음에 환삼덩쿨, 뭐 쇠뜨기 이런 것들은 그 선택적인 걸 치더라도 잘 안 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단연색 광역 잡초, 괭이밤류 사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질경이 같은 것들, 이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죽이는 약을 쓰긴 씁니다만은 1년 초처럼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죠. 가을에 발화하는 2년생 광엽 잡초로서 이제 맹이, 오늘 뒤에 보시는 이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잡느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쉬운 거는 양이 많지 않을 때 주택정원 같은 경우는 인력제거로서 손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보시는 것처럼 꼬챙이나 아니면은 낫을 가지고 캐내는데 지제부 위를 자르게 되면은 또 그 단연생 같은 경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제부 밑에, 그러니까 뿌리 깊에, 그러니까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토양 밑에 한 1, 2cm 되는 곳에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눌러서 자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밭 같은 경우에 계속 잔디를 낮게 깎아주게 되다 보면은 잡초가 자라다가도 잔디 깎는 높이를 다 깎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래서 자라다가 또 깎아주면은 그냥 녹색인 게 아주 똑같은 높이를 자라기 때문에 잡초인 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깎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빈 땅 같은 경우에 땅을 갈아퍼가지고 땅 위에 있는 잡초 종자를 발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예방 차원에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디를 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피복을 시켜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계 부위에 이제 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이에 이제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죠. 나무 껍질이나 낙엽 같은 걸 이제 멀칭을 하면 그런 효과를 보고 이제 잔디밭에다가 검은 비닐이나 콩자갈은 이제 엎을 수는 없겠죠. 제초제가 이제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접촉성 제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닿은 곳만 죽이는 겁니다. 그냥 접촉한 곳만. 약효가 굉장히 빠른 것이 특징이고 온도가 낮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단연생 같은 경우는 뿌리를 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접촉성 제초제 또 하나는 되게 비선택성으로 쓰는 그 바스타. 옛날에는 그 파라포 입제라는 그라목손이 있었는데 그거 사용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스타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닿은 데만 죽인 접촉성 제초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토양 잔류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치고 그 다음에 종자를 뿌려도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접촉성 제초제 대항되는 말이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잎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묻혀도 쭉 그 이행이 돼가지고 뿌리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약효는 서서히 나타나지만은 뿌리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되게 좀 비싸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근사미, 글라신 액제라든가 또 이사디라든가 반벨, 다이칸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행성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파란들이라고 쓰이는 시중에서 많이 파는 게 있는데 이건 잎제고 또 수화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뿌리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잔디는 안 죽이고 그 외 것들만 죽이게 되는데 이행성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죽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은 또 경기장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행성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토양 소독제는 사실 우리가 쓸 일은 많지 않은데 전문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땅 속에 있는 모든 걸 싹 죽일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잔디밭 조성 중에 선택적 방제가 없어서 그 지역만 싹 죽이고자 할 때도 이제 토양 소독제를 쓰는데 이때는 이제 잔디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캔을 집어넣은 다음에 완전히 도포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 스며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라전 제초제는 바라전 처리 제초제는 프리몰전 서비사이드라고 하는데 되게 1년생 화분과 잡초들이 올라올 때 되게 효과적입니다. 1년생 광엽 잡초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나온 다음이라도 이행성인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엽 처리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스타가 대표적인 예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선택성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가 있는 곳에는 쓸 수가 없고 잔디가 없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가 있죠. 다만 한국 잔디가 휴면에 들어갔을 때 그 위에 잡초들이 파란색을 띠고 살아있으면 그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렸을 때 이제 다 죽은 모양입니다.
이게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조직이 비틀리면서 죽게 되는데 결국 이제 사체가 남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이제 일반 잔디밭에 버뮤다 그라스가 부문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일일이 다 캘 수도 없고 선택적으로 죽일 수도 없을 때는 그 일대를 다 죽이고 여기다가 이만큼 다시 샛대를 갖다가 입히는 방법을 이제 쓰게 되죠. 그다음에 약의 그 제제, 조제 방법에 따라서 부를 때 액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에 타서 그냥 쓰는 겁니다. 색깔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되고 또 파란색이면 파란색 물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반해서 유제라는 것은 투명하지만은 물에 타게 되면 우유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름기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싸고 효과는 큰데 약간 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수화제는 아주 가는 가루인데 물에 잘 녹는 그 가루입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주는 게 되겠죠. 그래도 아무리 잘 타도 약간 좀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저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주의사항이 되어 있고, 그 입자라는 것은 이제 그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는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장갑 끼고 뿌려서 사용하는 건데 이때 이제 물이 있어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포 장비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대개 집 정도, 주택 정원 정도 작은 면적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호스앤드 분무기라 그래서 그 통 속에다가 그 농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컨센트레이트 좀 농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다 연결해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희석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보다는 좀 불편하지만은 배무식 등에 매서하는 손으로 이렇게 저어주면은 이제 압력이 가해서 그 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스프레이가 되는 수동식 분무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면적이 넓을 때는 골프장이나 경기장 같은 데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동력 분무기를 소형 트럭에다 싣고선 다니면서 이제 뿌려주게 되는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병이 있고 해충이 있지만은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동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방제법을 써야 되겠죠.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얘 특히 생태가 1년생이냐 또 광엽이냐 화분가냐 거기 맞춰서 이제 농약을 아니면 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잡는 그래서 병해충 잡초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